연합인포맥스에서 준비한 2022년도의 새로운 야심작 박세익과 식사합시다. 박세익과 식사합시다의 첫 코너로 모실 게스트분을 저는 주저없이 이분을 좀 제발 섭외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SF플러스의 강방천 회장님을 오늘 첫 코너에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예. 네. 만나고 싶었어. 네. 아니, 회장님하고는 제가 먼 발치에서 제가 10년 후배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사에 가면 회장님하고 같은 테이블을 못 앉아요. 회장님은 증권사에서 행사하는 세미나 같은 데 가면 증권사 사장님하고 같이 앉는 그 테이블에 계시고 저는 저 뒤에 있다 보니까 회장님이 인사 말씀하실 때 제가 먼 발치에서 보면서 사실 제 롤 모델이시거든요. 우리 증권업계에서 시작을 해서 회장님처럼 이런 위치까지 온다는 게 거의 뭐 10,000분의 1 확률이라고 봅니다. 펀드 매니저, 그 다음에 증권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최근 2년 동안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증권업계에 뛰어드셨고 그 뛰어들게 된 거에 회장님도 좀 일조하셨잖아요. 예, 위대한 기업에 우리 박 대표님이 더 큰 아닙니다. 저보다는 메리츠의 존리 대표님, 그렇죠. 우리 강방천 회장님이 먼저 선봉에 나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이제 실무적인 얘기를 최근에 2년 동안 하면서 우리 동학개미, 서학개미들 경제적 자유를 가는 큰 이정표의 하나의 그 쉐르파, 그렇죠. 길 안내자 역할을 이제 자청하시면서 2년 동안 이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좀 서론이 좀 거창했는데 오늘 회장님 식사하는 코너거든요. 주문부터 해야 됩니다. 먼저 좋아하는 거 골라봐요. 네. 오늘 뭐 제가 사나요? 제가 살게. 오늘. 아니, 당연히 회장님이 그러죠. 그럼 이제 골라보죠. 뭐. 후배가 돈 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네. 그러면 회장님 저는요. 네. 제육볶음, 볶음, 네, 콩나물 잡채, 그 다음에 감자전. 그러면 사장님, 네, 주문 좀 받아주세요. 그냥 여기 다 시키면 안 됩니까? 그리고 회장님, 네. 제가 회장님 만나 뵙는다고 가슴이 설레어가지고요. 몇 가지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저희 어머니가 아마추어 작가세요. 무슨 작가? 예, 서예 하십니다. 서예. 예. 서예를 해서 제가 어머니 작품으로 달력을 매년 만듭니다. 박 대표님. 예, 아드님이네. 저고요. 예. 저희 어머님이세요. 그러시군요. 예. 요 가운데 저희 아버지시고요. 이야, 대단한 달력이네 이게. 예. 근데 다 이거 저희 어머니가 직접 그리셨거든요. 이 글씨도 직접 쓴 거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 그래요. 하고 이 그림 다 저희 어머니가 쓰셨는데 그림이 굉장히 담백하게 이번에 잘 나와가지고요. 야. 네. 참고로 이 달력은 파는 게 아닙니다. 예. 참 멋있다. 예쁘다. 회장님 댁에 사무실에 이게 어머님 저희 거죠? 어머니 성함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달력하고 또 있어요? 부끄럽지만 회장님의 그 관점 이후에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본질이라고 본 적 있어요.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근데 얼굴이 너무 핸섬해가지고 뽀샵 처리가 좀 아니 됐습니다. 내가 TV 보면은 가끔 보거든요. 네. 말씀도 잘하시고 네. 또 투자의 본질적 측면에서 제가 잘하시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존경하는 강방천 회장님을 롤 모델 삼아 금융 강국의 꿈을 꿉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만든 에코백인데요. 여기다가 딱 넣어 가시면 됩니다. 자요, 이거. 네. 여기다가 딱 넣어 가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요. 네. 식사하면서 하는 프로가 있죠? 많아, 요즘 좀 생겼습니다. 많이. 와, 이게 우거지죠? 맛있겠다, 이거.
제육볶음 이거 먹으면서는 걸리는 거 아니에요? 좀 캐주얼한 얘기 좀 하죠. 제가 94년 제휴투자자문에 입사를 하고 저도 참 보면 이 약간 운빨이 좋은 게 97년 2월 달에 94년 대유. 8월 달에 입사했다가요. 97년 2월 달에 너무 좀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아, IMF 전이네. 예. 그때 96년 말에 명태, 조태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아, 그때 예. 당시. 그러면 우리나라가 뭐 6.25 전쟁 이후에 뭐 일자리가 계속 부족했지. 실질적으로 뭐 사람을 잘라야 되는 거는 저도 못 봤었거든요. 근데 96년 말에 명태, 조태 얘기가 나오는데 좀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학 졸업하기 전에 제가 유학을 가려고 토플하고 GMAT를 미리 시험을 쳐놨었거든요. 근데 97년도에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빨리 가야 되겠다. 네. 해서 97년 2월 달에 사표 내고 그 해 8월 달에 이제 MBA 하러 간 거였습니다. 가고 이제 시장이 폭락해가지고요. 그래서 보통 그때 당시에 증권업계에 계신 분들은 서로 상호 보증도 쓰고 있었고, 그렇지, 예, 맞아요. 예. 엄청 이제 뭐 서로 그 개인 파산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런 걸 이제 좀 피할 수 있어요. 그래, 97년도가 사실 전화의 목이네. 네, 예. 저는 뭐 전화위복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인생의 새로운 예, 에너지를. 화를 좀 피했었고요. 근데 이제 회장님은 그 엄청난 난리통에 거기서 회장님이 지금의 에세플러스를 창업하실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마련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저도 이제 공부하고 싶어서 예. 뭐 유학을 갈까 했는데 사실 저는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예. 뭐 그때 유학각 뭐 GMAT인가 뭐 있죠. 예. 시험 있죠. 저도 너무 못해가지고 치면 떨어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국에 있었죠. 근데 그때 저도 영어 좀 했으면 아마도 인생이 달리 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또 제가 그동안 영어 못한 것 때문에 어찌 보면 잘 푼 경우도 있어요. 회장님이 유학 갔다 오셨으면 지금의 회장님이 안 되셨겠죠. 그럴 것 같아. 그냥 세일즈맨? 네. 그렇죠. 그럴 것 오히려. 같아. 국제영업부. 네. 그래요. 그래서 거기 이제 유학을 갔다가 99년 6월에 졸업을 하고 99년 11월 달에 한국 들어오면서 이제 신한투신 주식운용팀으로 갔던 겁니다. 아, 그러면 99년 네. 11월 다시 11월에. 이제 복귀했네요. 그때 사실은 외환은행에 면접 보러 한국 들어왔다가 네. 신한투신 주식팀에서 사람 뽑는다길래 그러면 이제 네. 이때부터 IT 버블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네. 그때 그렇죠. 왔을 때 또 시장이 뭐 난리였었잖아요. 네. 예, IT 버블 때문에. 뭐 밀레니엄 버그 해가지고. 네. 그때 이제 장외 주식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뭐 난리였었고요. 예. 그때 뭐 닷컴 이름만 들어가면 뭐 주가가 엄청났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요즘 오래전부터 당신이 알고 있는 시장에서 검증된 정말로 멋진 1등 기업과 함께하라는 메시지를 제가 강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때부터 그래요. 1999년 네. 그리고 2000년, 2001년에 그 IT 버블을 예. 겪으면서 예. 너무너무 달콤한 맛을 봤어요. 예. 그렇죠. 뭐 사놓으면은 일주일마다 2배, 3배. 예. 오르는 상황을 보면서 그때 당시 이제 제가 그룹 3년 전에 돈을 벌었으니까 예. IMF 때 돈을 번 돈으로 예. 있으면은 또 그때 이제 자문사를 했으니까 예. 막 온갖 소문 오게 요것 좀 예. 사달라, 요것 좀 사달라 그래. 그래서 그때 한 있는 돈 없는 돈 조금씩 보태가지고 있는 돈도 있지만 한 70개 종목 샀는데 예. 몇 년 돼 보니까 거의 2개 종목 외에는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죠.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네. 어떤 투자를 통해서 달콤한 이익을 볼 수 있지만은 네. 진짜 그 시장에서 검증된 네. 기업과 함께할 수 있는 이런 뭐랄까 옵션권, 선택권을 네. 준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폄하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항상 우리 3대 투자 원칙 중 하나가 네. 시장에서 검증된 아. 그리고 불황 속에서 더 웃음 짓는 예. 당신이 알고 있는 기업과 함께하라. 예. 왜 모르는 기업 가지고 돈 그렇죠. 벌었다고 그렇죠. 자랑하느냐. 예. 그래서 99년, 2000년, 2001년에 그 깨달음이 아마도 그때 제가 치열하게 돈을 많이 잃은 결과 예. 로서 제가 항상 회장님도 그때 이러셨군요. 그러면 한 50억 정도 없었었죠. 50억. 그래서 그때 이제
왜 그렇게 그 꿈만 찾아서 오래 가지 않을. 그러니까 예. 제가 과정이 생략된 좋은 결과와 아, 예. 충실한 과정 속에 나쁜 결과. 뭐가 더 좋을까? 예. 장기적으로는 예. 후자가 더 좋다는 거죠. 예. 과정이 생략된 좋은 결과는 오래 못 가더라. 오래 못 가죠. 너 네. 오래 못 가잖아. 예. 그런데 그 동대문 시장이나 남문 시장에서 매일 번 돈, 충실한 과정 속에서 얼마 되지 않는 돈은 오래 가잖아요. 예. 주식시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누구든지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잃을 수 있지만은 예. 이 돈을 내가 운 좋게 벌었는지, 즉 예. 생략된 과정 속에서 돈을 번 돈인지, 예. 아니면 지금 돈을 손해 봤어도 진짜 나는 수많은 고민 속에서 네. 충실한 과정 속에서 잃은 손실인지, 네. 나는 후자가 장기적으로 훨씬 더 부자 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2000년에 이제 동학개미라는 열풍이 불면서 저는 하나의 혁명적 사건으로 보는데, 어쨌든 네. 그 과정에서 운 좋게 네. 아주 생략된 과정 속에서 엄청 돈을 네. 벌었잖아요. 예. 이제 작년부터 서서히 이제 테스트 중인데, 아마도 항상 늘 고민하고 이렇게 좋은 예. 박 대표님 같은 네.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의심하면서 하나 일을 세우는 게 저는 장기적으로 부자 되는 길이 아닌가 네. 생각을 하죠. 회장님하고 저랑 이제 좀 공통된 점이 방송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 how to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 뭐 우리가 어설프게 좀 먹어도 되죠? 먹으면서 네, 하시죠. 먹으면. 네. 그 우리가 2020년 같은 상황은 예전에 폭락장에도 그랬고 항상 폭락장 이후에 들어오는 반등은 실력이 있거나 없거나 사실 그렇죠. 좀 용감하면 네, 네. 다 돈을 버는 용기의 자리니까. 대가죠. 그렇죠. 용기의 대가인데 그 용기의 대가만으로는 결국 장기적으로는 돈을 까먹게 돼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회장님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투자 종목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기간 동안 투자를 해야 된다는지 이런 방법론을 되게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이제 거의 2년 동안 그 방법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저한테 동학개미의 교사라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런 애칭이 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에서 제가 이제 회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게 요즘 제가 그 우리가 그 현대상선 HMM 네. 구조조정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번에 20배 올랐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산업에서 과점화돼 있거나 이제 독점화됐는데 구조조정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 다음에 살아나는 기업의 잔치가 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강조를 되게 많이 하는데 회장님이 IMF 때 그렇게 용기 있게 투자하셨던 종목이 증권주였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증권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증권회사들이 얼마나 많이 망했습니까? 증권회사, 은행, 엄청 뭐 망했죠. 리스, 맞아요. 종금 해가지고. 네. 눈만 대면 망했죠. 네. 그래서 회장님은 그때 이렇게 구조조정이 많이 되면 될수록 살아나는 기업의 과실이 크다라는 그걸 그때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투자했는지 그래서 이제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제 늘 그 의심하고 세상을 의심하죠. 예. 예. 의심이 이제 반대를 위한 의심이 아닌 예. 저는 진보를 위한 의심이라고 생각해요. 아. 세상의 발전은 의심하는 자의 몫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을 저는 그때부터 주식이 뭐지? 대관절 주식이 뭘까? 근데 많은 그때 당시 하더라도 시장이 제가 이제 항상 내가 죽으면 우리 애기들한테 나의 묘비명을 예. 어떻게 써달라 할 때 나의 꿈이 하나 있어요. 애기들한테 얘기한 적은 없지만 회장님 아직 한 50년 더 사실 텐데 왜 벌써? 척박한 한국 자본시장에서 예. 원칙을 추구하다 간 한 남자라고 라고 네. 기억되길 이제 바라면서 예. 이제 살았어요. 왜냐하면 자본시장이 막 너무너무 척박했어요. 지금도 예. 조금 척박. 예. 그나마 작년 2000년에 우리 예. 동학개미를 이끈 우리 그 존니 대표. 예. 저는 존니 대표를 계몽사상가라고 얘기하는데 예. 우리 또 박 대표님이고 뭐 여러 이제 그래서 그때 당시마다 한국 척박한 자본시장에서 나는 이제 무엇일까라는 속에서 나는 위대한 기업의 주인이 되는 질서 속에서 이 주식을 발견했죠. 주식을 예. 대했어요. 예. 많은 분들이 유가증권 돈을 벌고 돈을 잃은 하나의 유가증권으로 봤는데 예. 그때 당시 내가 주식을 하자마자 나는 그 기업의 주인이다. 아. 그러면 예. 주인은 뭐를 봐야 되지? 예. 라는 고민을 했죠. 주인이라면 최소한 수요는 좋아지고 예. 산업적으로는 예. 수요는 좋아지고
경쟁이 덜 치열하면 좋겠다. 예. 어떻게 보면 지금은 너무 일반적인 얘기죠. 예. 근데 주식은 음. 기업의 주인이 되는 티켓이야. 예. 라는 거라고 세팅을 하면 네. 그 순간부터 수많은 질문을 해야 되죠. 예. 무슨 질문? 내가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이 진짜 수요 측면에서 강할까? 네,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 수요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 뒷단에 꼭 경쟁이 있거든요. 경제. 공급. 네. 그래서 항상 내가 정반합적 사고를 하라는 의미는 예. 수요만 보지 말고 경쟁을 보고, 예. 그렇죠. 공급이죠. 예. 가격만 보지 말고 가치를 가치를 봐야 되고, 보고. 예. 그렇죠. 현미경적 치밀한 시각에 망원경적 원대한 시각을 부딪히고, 네. 그래야지 하나의 아주 중요한 합일점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요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수요만 봐요. 야, 좀 메타버스 뭐 하면 항상 수요는 모든 사람이 좋아해. 예. 하지만 그 뒷단에는 경쟁을 보는 눈이 더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IMF 때 수요 측면에서는 한국 자본시장이 죽겠느냐. 예. 이 자본시장 시스템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굴러가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 자본시장이어야 돼요. 예. 그렇죠. 자본시장으로서 이제 증권업의 주동적 힘을 믿었죠. 예. 또 하나는 그 대칭점에 있는 이제 경쟁 구도. 경쟁 구도. 그래서 수많은 기업이 사라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기업이 그걸 독차지하는 예. 것을 꿈을 그려봤죠. 이제 야. 꿈을 그려봤는데 보니까 뭐 그때 당시 아시다시피 액면가 그전에 예. 정면 액면가 동일 거의 5천 원이었죠. 뭐, 네. 전부 다 모든 게 5천 원이었죠. 예. 근데 그런 기업이 보통 배당을 하게 되면 12%, 예. 600원을 배당했잖아요. 예. 그때는 그 일반적으로 예. 10% 배당하느냐? 5천 원짜리 액면가에 600원 배당이니까. 그렇죠. 12% 배당하느냐? 12%. 거의 야. 12% 배당했는데 주가가 뚝뚝 떨어지면서 예. 시장에서 이제 난리 났죠. 네. 뭐 다 망한다. 네. 근데 저는 자본시장은 누군가가 이끌어가야 되는데 아마도 산업이 존재한다면 예. 어떤 특정 기업은 존재하지 않겠느냐. 네. 최소한 하나 이상은. 근데 그게 뭐 500원, 600원이 떨어지니까 예. 좋아지면 1년에 600원씩 배당받으면 내 투자 원금을 매일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증권주를 샀고 예. 샀던 그 힘은 아마도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믿음, 예. 또 하나는 수많은 기업이 와해되면서 과점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어떤 그 꿈, 예. 그리고 3, 4년 후에는 내가 한 주당 600원, 500원치 지금 긁어 모으고 있는데 예. 3, 4년 후에는 예. 복원된 힘을 통해서 예. 배당으로 예. 내 투자원금을 매년 갖다 주면 얼마나 좋은 투자냐.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주식 하게 되면 믿음이 없으면 떨어지면 예. 더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예. 오르면 더 오를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 우리 이제 투자가들이 가장 중요한 게 믿음과 관점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많은 우리 그 투자가 분들이 성공적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자기만의 믿음을 완성시킬까? 예. 또 자기만의 관점을 어떻게 완성시킬까의 게임 예. 같아요. 예. 그렇죠. 회장님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네. 좀 드실 동안 제가 서머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회장님이 책 제목도 이제 관점이었고, 그죠?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제 투자를 할 것인가. 거기서 과거에 회장님이 IMF 시절에 증권주를 사셔가지고 이제 큰 돈을 버셨다. 그 관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셨고요. 그 관점이 바로 과점화돼 있는, 이게 왜 과점화가 중요하냐면, 아니 돈을 잘 버니까 바로 너도 나도, 그죠? 그렇죠. 돈 잘 버네 하면서 마구마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진입 장벽이 낮은 산업이었으면 아마 회장님이 투자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많은 경쟁자들은 이제 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증권사나 은행이나 전부 다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죠. 정부에서 함부로 허가 안 해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진입 장벽을 고려를 해서 수요는 장기적으로 계속 금융산업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금융 자본이 계속 커지니까, 그죠? 예, 증권업에 대한 매출은 계속 증가할 건데 이제 주가가 거의 다 액면가 미만으로 빠지고, 우선주, 그때 회장님 우선주도 우선주, 투자하셨죠? 지금도 우선주 좋아하긴 하죠. 예. 배당을 조금이라도 더 그렇죠. 주는 예. 우선주가 또 매력적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투자를 하셨고요. 제가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회장님 요즘 시장이 좀 안 네, 좋잖아요. 그렇죠. 안 좋죠. 제가 어떻게 이제 우리 투자가 분들한테 얘기하냐면, 그렇게 이제 진입 장벽이 높은 비즈니스인데 주가가 이제 빠져요. 네. 또 뭐 테이퍼링이니 네. 금리가 50bp니 네. 이런 개별 기업의 비즈니스랑 아무 상관없는 걸로
이렇게 빠지면서 시장이 빠지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공포의 크기만큼 앞으로 수익이 커진다고. 그렇죠. 네. 그건 진리죠. 진리죠. 진리예요. 그래서 IMF 때 얼마나 공포스러웠어요. 네. 그 공포스러울 때 왜냐면 우리나라가 망했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큰 수익이 났고 불과 2년 전에 코로나 때 얼마나 공포스러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포의 크기만큼 저는 우량 기업, 예. 예, 함부로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비즈니스를 할 수 없는 그런 기업이라면 이 공포의 크기만큼 반드시 보상을 주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회장님이 저는 그거는 진리요라고 해줘서 제가 어휴 맞구나. 네. 제 생각이 혹시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진리라고 해주시죠. 영원한 진리 같아요. 영원한 진리죠? 그래서 항상 공포에 다가서고 예. 흥분에 냉정하라. 흥분의 냉전. 흥분할 때 냉정해야 되고 예. 공포스러울 때 다가서야 되고 예. 다만 좋은 종목으로. 좋은 종목으로. 공포란 것은 사실 이제 시장 요즘 같은 시장이죠. 예.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의 저점 또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의 조정 기간 아무도 예.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예측하지 말고 예. 좋은 기업을 찾는 노력 예. 그렇다면 관점을 가지고 이때 즐겨라 네. 라는 것은 영원한 진리 같고 네. 그런 점에서 항상 수요만 보지 말고 항상 경쟁을 보는 것, 네. 공급을 보는 것, 또 어떤 특정 사람이 경쟁이 치열하게 되면 결국은 그 산업은 네. 먹을 게 없잖아요. 예. 대신 또 거꾸로 생각하면 그 경쟁이 치열한 산업에 물건을 대주는 예. 그걸 저는 대장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 예. 치열한 아주 치열한 전쟁 속에서 전투하는데 그렇죠. 그 전사들한테 예. 멋진 창과 방패를 만들어줘서 예. 엷은 미소를 짓고 있는. 예. 그래서 누가 싸워서 이기든 상관없이. 그렇죠. 그래서 그 수요와 경쟁이라는 분석은 꼭 해야 되고 예. 보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해. 예.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좌절하지 말고 예. 이 경쟁 치열한 곳 속에서 엷은 미소를 짓고 있는 기업의 주인이 될 생각도 해라. 예. 이제 서서히 확장돼 가는 거죠. 예. 어. 야, 그런 의미에서 회장님, 저는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아지고 최근에 이제 거래대금이 많이 줄면서 증권주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증권회사를 보면 대장장이 같아요. 그렇죠. 예, 뭐 공매도 세력이 뭐니 우리가 외국인이 뭐 나쁜 외국인, 착한 외국인 이런 여러 가지 얘기 속에 시장은 출렁거리는데 그 출렁거림에 아무 상관없이 거기서 수수료 수입을 얻어가고 신용 이자를 얻어가고 또 최근에는 해외 주식 투자 붐이 계속 이 붐이 이번으로 끝날 건가라고 보면 계속 커지겠죠. 그렇죠. 이 커지는 와중에 사실 회장님 회사 주식도 사고 싶어요. 펀드 사는 계속 커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네, 펀드 사는 계속 커지고 증권회사 저는 수입이 계속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주가가 빠지니까 장이 안 좋아지니까 최근에 증권회사 주가가 30-40%씩 이래 빠진 게 많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와 이게 대장장이고 그 다음에 경쟁은 제한적인데 전투에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옆에서 돈을 착실하게 벌어가는 그런 회사에도 참 기회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시장 자체는 사실 좀 짜증스럽고 무서워 보이지만 사서 먹을 주식이 너무 많아 보이니까요. 너무 많아서 문제죠. 그렇죠. 너무 많아서 회장님도 걱정 하나도 안 되시죠. 그러면 저는 뭐 시장을 떠날 사람이면 지금 주식이 올라줄 것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팔고 나갈 사람이거든요. 예, 단기적으로. 예. 그래서 팔고 나가기 위해서는 주가가 떠야 되는데 예. 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게 내 생각이고 시장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주가의 조정은 너무너무 바람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즐길 필요가 있다는 거고 증권주 얘기했다시피 저는 이제 어쨌든 시스템적으로 과점적 그러니까 뭐죠 진입장벽이 있는 네. 산업이면서 동시 자금 조달 시스템이 옛날에는 이제 간접금융시장의 직접금융시장 네. 사실 제1금융권 은행업이 이제 간접금융시장이죠. 네. 내가 돈 예금하게 그렇죠. 되면 그 돈이 어딘가에 간지는 모두 간접적으로 배분이 되니까 네. 간접금융시장에서 직접금융시장으로 자본이 이제 재편하는 과정을 저는 증권업의 가장 중요한 매력적인 요소로 보고 네. 두 번째로는 요즘 최근에 제도의 변화를 보게 되면 증권은 굉장히 우호적인 것 같아요. 요즘 중개형 ISA 제도를 통해서 예. 증권에서만 사실 그 ISA 예. 허가제 됐잖아요. 예, 매년 예. 작년부터 됐죠. 매년 2천만 원씩 앞으로 5년 동안
이 맥스 1억 예. 그 범위에서 어떤 투자를 해도 거기서 나온 이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된다는 비과세 것은 혜택 주고. 그건 한국에서 내년부터 2023년부터 어떤 자산이 비과세일까? 지금이야 이제 국내 주식과 국내 펀드가 비과세 영역이지만 예. 내년부터는 그것조차 과세 영역으로 돼버리면 모든 자산은 비과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야. 근데 유일한 상품이 중개업 ISA. 아. 그것조차도 증권에서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그리고 최근에 연금 시장조차도 예. 퇴직연금이라든가 개인연금 시장이 DB 형태로서 예. 거의다가 뭐 확정금리 상품으로 예. 아마도 통계적으로 한 370조? 예. 그렇죠. 개인연금이 한 120조, 퇴직연금이 한 240조 예. 된 것 같은데 합산 370조 원의 그래서 그 개인연금 누적 규모에서 약 10%도 안 된 돈. 예. 그러니까 뭐 15조 정도밖에 주식에 노출되지 않았는데 예. 아마도 이게 장기적으로는 낮은 금리 속에서 결국은 DC형, 그러니까 예. 주시형 상품으로 간다면 이것 또한 증권은 굉장히 우호적이다. 예. 그래서 저는 저는 동의해요. 한국 자본시장의 기능 자체가 간접금융시장의 기능에서 직접금융시장으로 바뀌고 있고 또 최근에 각종 제도 그러니까 DB형에서 DC형으로 연금시장에 대한 변화 예. 그리고 중개형 IS 제도의 도입 등등은 사실 증권은 굉장히 우호적인 것 같아요. 네. 제가 항상 1등을 사라. 하지만 1등이 항상 영원하지 않다. 예. 다만 5개의 경우가 직면하게 되면 기존 1등이 바뀌기 시작해요. 예. 하나가 이제 새로운 기술이 등장. 예. 새로운 기술. 또 하나는 새로운 제도의 등장. 예. 그렇죠? 예. 새로운 그렇네요. 제도. 그리고 새로운 소비자의 등장. 예. 소비자의 기호의 변화. 예. M&A. 예. 이런 5가지 유형. 또 다른 분들도 이런 유형을 더 조사하면 되겠지만 예. 제 느낌으로는 이 5가지가 기존 1등에서 새로운 1등을 만드는 기초값이 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방금 제도의 변화는 유심히 봐야 되죠. 사실 최근에 그 전기차가 이 기존 그 내연기관차를 몰아내는 것도 소비자의 기호의 변화일 수도 있지만은 제도의 변화, 제도의 변화, 기술의 변화네요. 그렇죠. 기술의 변화, 보조금도 주면서 네. 하는 보조금 제도 그렇네요. 이런 등등이 역동적으로 기존 1등을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네. 제가 항상 1등 기업과 함께 하라는 메시지는 지금 1등도 포함하지만은 예. 미래 1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요즘 당신 1등 투자했다, 그 회사가 사라졌다, 예. 라고 얘기할 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면 예. 이제 사라질 1등과 함께하는 네. 우려를 범할 수 있죠. 예. 회장님이 얘기하셨던 이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이제 소비 행태 변화, 기후 변화 이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기업은 엄청 많아요. 그렇죠. 벤처 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데 과연 회장님이 그 얘기하시잖아요. 기업의 매출이 어디서 나오냐? 소비자의 지갑에서 그렇죠. 나온다고. 예. 그러면 소비자들이 그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에 기꺼이 내 돈을 지급을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이제 딱 맞아들어졌을 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2009년도에 전기차가 처음 나오면서 미국에서 그때도 이제 전기차 드라이브를 오바마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기존의 GM이나 포드나 이런 데서 GM 볼트라는 전기차가 나왔었죠. 그렇죠. 그 뭐 150km 겨우 가는 그런 자동차다 보니까 충전소도 없고 겨우 충전해봐야 뭐 150km 밖에 못 가고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은 나왔는데 소비자들이 아유 그거 불안해가지고 150km밖에 못 가는데 어떻게 사? 소비자들이 선택 안 했다가 그렇죠. 테슬라가 이제 10만 불짜리 모델 S를 딱 내면서 약간 이제 지식인들층에서는 내가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 그런 프라이드도 줬고 그렇죠. 저는 그것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중요하죠. 새로운 어떤 제품을 보통은 이제 부자들이 먼저 써야 되더라고요. 이때까지 그런 새로운 기술의 역사를 보면 스마트폰도 기존의 피처폰보다는 비쌌잖아요. 그래서 프리미엄급 제품을 부자들이 사는데 이 부자들이 사는 데는 여러 가지 성능 면에서 좋은 면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이 제품을 쓴다는 거에 대한 무슨 자부심? 프라이드, 자부심을 갖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테슬라의 전기차가 딱 나오면서 그 자부심을 딱 부여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벤처 캐피탈리스트나 이 벤처 사업가들이 나는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때 뭐 테슬라의 모델 S만 하더라도 제로백이라고 그죠? 뭐 100m까지 가는데 2점 몇 초밖에 안 되고 기술적인 면에서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부자들이 선택을 먼저 하면서 시장이 열리면서 그러면서 뭐 테슬라 주가가 지금 그렇죠. 뭐한 20배 났으니까요. 대단하죠. 그래서 회장님 말씀대로 제가 어떻게 회장님은 이런 거 5개 다 외우고 계세요? 아니, 사실 이제 저는 기업 분석을 하면서 항상 의심해요. 아 예. 수많은 의심 그리고 남들과 다른 해석 그러니까 남들과 다른 해석과 진보를 위한 의심 속에서 예. 제가 이제 이 5개도 한번 설정했는데 예. 각 기업을 보게 되면 제도를 통해서 1등이 된 것도 있고 예. 사례를 제가 하면서 이제 캐테고리 한 거죠. 예. 다른 분들도 이런 연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야 이제 자기가 더 좋은 결과를 가질 것 같고 예. 제가 항상 우리 투자가들은 그렇죠. 가격을 알고 싶죠. 예. 이 가격이 오를까 떨어질까. 결국은 우리가 알고 싶은 가격인데 진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끝단. 네. 이걸 알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믿음, 이제 우리 가치 투자다고 예. 얘기하자면 가격은 가치에서 결정이 되고 네. 가치만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결정한다. 믿음. 예. 믿음 놈자. 예. 믿음 10년 네. 10년 놈자? 예. 발음이- 신앙심이 있어요. 신앙심. 그래서 이 가격이라는 것은 가치에서 결정이 되고 네. 가치는 이익으로부터 나오고 네. 이익은 매출로부터 나오고 나오고 매출은 소비자의 소비자의 지갑으로부터 지갑에서. 나온다. 그래서 당신이 지갑을 보면 네. 이건 자동적으로 알게 돼 있다. 예. 근데 많은 투자가들은 예. 이것만 보려고 해요. 예. 이것만. 예. 그래서 항상 제가 지갑을 봐라. 근데 지갑은 세 가지 지갑이 있다. 예. 소비자의 지갑. 예. 그게 이제 컨슈머 사이드죠. 우리가 GDP를 구성할 때도 소비와 소비. 기업, 투자, 인버스트먼트 예. 사이드 그리고 거버먼트 예. 이 세 가지 합을 우리는 GDP의 예. 합인 거로 보잖아요. 예. 그래서 소비자의 지갑, 우리의 지갑을 보는 것에서 예. 소비지가 등장하기도 하고 예. 기업의 지갑으로 보면서 투자 자본재가 등장하죠. 아, 그게 자본주의네요. 정부의 지갑으로 보면서 공공재 산업이 등장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쉽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변에 우리 친구들의 지갑, 또 우리 선후배의 예. 지갑이 소비재. 예. 그게 가장 이해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죠. 예측 가능하고 예. 또 오래 가요. 예. 근데 정부의 지갑은 열었다 닫혔다, 열었다 예. 닫혔다. 또 잘 몰라요. 예. 그렇죠? 그 공공재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죠. 아주 떨어지죠. 그리고 지속성도 떨어져요. 예, 지속성. 그래서 진짜 우리가 알고 싶은 이 가격의 본질적인 힘은 지갑인데 그 지갑 세 가지 지갑 중에 예. 소비자의 지갑, 우리 지갑을 보는 것으로부터 예. 출발하면 제임스의 주식이 진짜 주식이 재밌단 예, 말이에요. 예. 근데 이러한 지갑은 또 왜 열릴까? 또 예. 다른 질문을 해야 되죠. 예. 항상 연결을 가지고 끊임없는 연결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럼 소비자의 지갑은 저는 세 가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봐요. 예. 하나는 효용. 예, 예. 효용. 뭐 느낌이 그렇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아까 말했던 과시 소비도 효용이거든요. 예. 아마도 요즘 NFT도 비싸게 소비된 것도 어떤 커뮤니티 가입에 대한 예. 효용이라고 예. 말할 수도 있지만 예. 효용이 있어야 돼요. 예. 두 번째는 효용에 걸맞는 가격 수준. 아. 효용이 아무리 좋아도 가격 수준이 비싸면 안 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가성비 아닙니까? 그래 가성비죠. 예. 그래서 요즘 사람들 예. 많이 얘기하는 가성비 맞아요. 좋다. 네, 맞아요. 어. 그래서 이 가격도 현재의 절대적 가격이 아니고 예. 미래의 가격. 예. 우리가 지금 제가 이동통신을 많이 좋아했잖아요. 예. 1989년. 예, 그때 이동통신. 그때 이동통신이 예. 450만 원이에요. 예. 절대적 가격이 비쌌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시장이 안 열리고 생각했어. 음. 옆에 상장되자마자 사라니까 예. 가격 비싼데 누가 사겠어 450만 원짜리 카폰을. 야.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하는 가격 수준은 미래의 가격이에요. 예. 이 가격이 얼마나 떨어질까? 지금 예. 전기차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5년 전, 10년 전에 가격이 시장이 안 만들어져요. 아, 그래서 그러네요. 미래의 소비자의 가격이네. 지갑이 안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예. 소비자의 지갑이 열리기 위해서는 첫째 질문은 효용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고 예. 두 번째는 그 효용에 걸맞는 가격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을 해봐야 되고 예. 이 가격은 미래 가격이면서 동시에 상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GDP가 10만 불인 나라의 국민과 예. 10,000불 있는 나라의 국민은 가격이 똑같다 다른 느낌이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상대 예. 가격과 미래의 가격을 의미하고 세 번째는 제가 이 책에서 이제 얘기한 깔림, 예. 인프라스트럭처. 예. 인프라스트럭처를 봐야 돼요. 예. 요즘 뭐 우리가 그 신재생 에너지의 인프라가 결국 수소 에너지의 인프라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요즘 가상세계, 메타버스 등등 NFT 등등 모든 게 블록체인이라는 인프라가 등장했기 때문에 열림을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리고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열린 것은 고속도로라는 깔림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잖아요. 네. 또 요즘 플랫폼 기업의 성장은 이 스마트폰이라는 깔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비자의 지갑은 굉장히 중요한 가격을 만든 힘인데 이것 지갑이 이 세 가지가 열릴 때 결국은 열린다. 네. 하나는 효용과 효용. 가격 수준, 네. 가격은 미래 가격과 상대 가격으로 한번 따질 필요가 있고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깔림, 즉 인프라스트럭처를 유심히 보면은 정말 좋은 기업, 남보다 먼저 예. 좋은 기업을 발견할 수 있죠. 예. 인프라스트럭처. 제가 이제 요즘 뭐가 열려? 뭐가 깔려? 그 깔림과 열림. 아. 이라고 이제 예, 얘기를 예, 하는데 예. 이런 질문을 늘 해보면 남보다 아. 먼저 예. 추정의 오류가 없는, 예. 추정의 오류가 덜한. 네. 오류는 없을 수가 없어, 인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추정의 오류가 추정의 오류가 없는 덜한. 예. 아마도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아, 제가 이 세 번째 인프라스트럭처 개념을 제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요. 아주 이 효용과 가성비가 가격이 맞아서 맞아도 예. 인프라가 없으면 인프라가 안 깔리면 그렇죠.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에르메스 백을 너무너무 좋아해야 하고 예. 효용적 예. 너무 자랑해야 되니까. 예. 더군다나 이 과시 소비는 함수가 두 가지 팩터가 존재해요. 예. 모집 따위 큰 것으로 과시 소비는 세져요. 예. 왜냐면 우리 10명 있으면 사실 누가 부자인지 다 알잖아요. 그냥 과시 소비 안 해도 예. 구두를 뭐 떨어진 운동화 신고 와도 불은 알려진 거예요. 예. 모집 단위 15억 명에서 그 불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 예. 모집 단위 크기와 그 부자된 역사의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제가 생각하기에 예. 아무튼 성장 속도가 짧으면 짧을수록 짧을수록 과시 소비는 커지고 예. 모집단이 그 자랑할 집단이 많을수록 많을수록 큰 비용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저는 오래전부터 그 에르메스라든가 페라리라든가 그런 명품도 소비가 나는 클 예. 걸로 믿었어요. 예. 그 2008년도에 저희 그 글로벌 리치트에서 예. 그런 컨셉으로 등장했는데 왜 예. 모집단 크기가 크고 성장의 속도가 압축 성장이잖아요. 아. 그래 과시 소비는 최고지. 예. 여전히 앞으로 올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런 효용과 또 소득 수준도 높아지니까 예. 가격이 이제 상대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예. 소득 수준이 이제 중국 인민들의 음. 그러면 이 두 가지로 뭐죠? 매칭이 돼. 예. 효용과 가격 수준이. 예. 그런데 만약에 에르메스를 살, 샤넬백을 살 매장이 없다. 예. 아니면 해외여행이 안 된다. 예. 아. 그러니까 이런 것을 두 가지는 맞춰졌는데 중국 사람들이 해외여행이 터지면 예. 즉 여기 비행기 활주로 예. 활주로가 야. 터지면 드디어 럭셔리가 되겠구나 그렇네요. 라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게 인프라스트럭처예요. 어. 저는 그냥 깔림이라고 보죠. 그래서 저 최근에 제가 주목하는 게 재생 에너지 깔림이 예. 미래에는 수소 에너지의 산업을 만들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예. 거기에 또 다시 충돌을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가상 세계의 세계조차도 블록체인이라는 기반 기술이 없다면 존재하기 힘들 것이다. 예. 등등. 그리고 이제 생명고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뭐죠? 그 DNA에 대한 기법이겠죠. 예. 이런 등등이 하나의 인프라가 돼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죠. 예. 그래서 산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야. 내가 그 기업의 주식을 살지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야. 산업이 있는데 예. 산업이 내가 생각해서 그 사람 괜찮아져. 생명고가 아주 좋아. 예. 소소에너지 메타버스 다 좋아. 하지만은 이 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의 어떤 기업이 주주가 될지는 그 다음의 문제. 예. 어떤 기업의 주주가 될 이 산업보다 이 산업을 에서 메인 기업, 네. 1등 기업이죠. 예. 근데 1등 기업이 없었을 때는 ETF가 하나의 이제 네, 수단이 네, 이럴 때는 수 있고. 그런데 그 산업이 있는데 1등이 확연해. 저희가 1등이야. 예. 하면 그때는 액티브 같은 펀드를 사서 그 1등과 함께하는 방법이 예. 있다고 보여지네요. 아, 그렇네요. 이 인프라스트럭처 이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주식을 참 언제 사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또 해답이 될 수도 있네요. 이게 그렇죠. 뭐 온라인 이 시장이 열렸던 닷컴, 근데 닷컴 버블이 깨졌던 이유는 사실 온라인에 대한 그런 하드웨어적인 인프라가 열악했고 너무 또 early 스테이지, 그렇죠. 너무 초기여서 망 자체가 너무 허약했죠. 그때 뭐 너무- 동영상 하나 보는데 뭐 아니, 동영상이 뭡니까? 사진도 잘 안 그러니까. 가는데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막 인도에서
자동차 산업이 기여하기 위해서는 예. 당연히 고속도로가 뚫려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인도에서 자동차 산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고속도로 뭐죠 예. 총 길이 예. 길이가 점프를 하기 시작하면 어. 당연히 몇 년 그 예. 뒤따라오는 것은 자동차 산업의 예. 이 호황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아이폰 아니 스마트폰이 플랫폼 기업의 인프라였다면 예. 그 전기차 등등은 예. 아마도 테슬라 특히 테슬라 차는 차가 뭐죠 그 FSD 예. 자율주행차의 예. 인프라가 되겠죠. 예. 인프라. 그래서 그 인프라. 가치가 지금 그럼요. 테슬라의 그래서 시총에 묻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어떻게 볼 것인가? 테슬라는 FSD에 예. 대한 인프라를 깔고 있어. 예. 라고 해석하면 예. 이제 주가가 시가총액이 해석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고 연결을 안 해버리고 그냥 예. 전기차를 파는 거야. 예. 라고 하게 되면 미래에 엄청난 경쟁자만 눈에 보이는 예.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너무 먼 미래긴 한데 저번에 이제 그 테슬라의 전기차에서 우리가 일단은 전기를 이제 충전하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충전한 전기를 또 뽑아서는 그렇죠. 그 얘기도 나오는 걸 보고 야 테슬라는 이게 전기차에서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그러면 네. 일본이 그 2011년 3월달에 동일본 대지진을 겪고 난 이후에 ESS 시스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그렇죠. 각 가정에다가 1,500만 원, 2천만 원 들여가지고 다 깔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기차가 있어버리면 전기차 자체가 에너지 저장 그렇습니다. 스토리지가 되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 쓸데없이 ESS를 깔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 혹시 일론 머스크가 그 그림까지 보고 있나? 그분 천재 같아요. 어떻게 저런 생각하지? 그죠, 예. 사실 그 최근에 이제 유럽이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설비 능력이 너무 컸잖아요. 예. 사실 그게 저는 궁극의 에너지라고 믿고 있어요. 궁극의 에너지, 재생 에너지가. 근데 문제는 재생 에너지가 안고 있는 문제가 간헐성이잖아요. 사이클이 예. 뭐 바람이 많이 분다든가 햇볕이 좋으면 발전량이 커지고 예. 또 그렇지 않으면 또. 떨어지고 예. 그래서 이런 그 사이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예. 것인가. 예. 그럼 사이클이 많을 때 사실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저는 스폰지 시스템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스폰지 물을 담고 있는 것처럼 흡수했다가 주는 거죠. 근데 예. 이제 현상적으로 우리가 아는 ESS 또는 에너지 스폰지 시스템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ESS 그냥 예. 장치죠. 예. 우리가 배터리 장치. 네. 또 하나는 수소로 물 분해해 놓으면 수소가 스폰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세 번째로 방금 얘기했다시피 자동차, 전기차에 있는 배터리 시스템조차도 예. 새로운 스폰지 기능을 하는 예. 거고 또 다른 이제 스폰지라는 게 양수 발전소. 예. 양수 발전소도 사실 밤에 예, 전력 그렇죠. 남았을 때 물 끌어올렸다가 올렸다가? 스폰지죠 사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스폰지 시스템이 되게 되면 사실 발전소가 필요할까? 네. 라고 할 정도로. 예. 그러니까 전부 다 가정에 있는 전기차가 분산 전원이거든요. 네. 분산 발전소를 예. 가지고 있어요. 이거 자동차가 연간 지금 현재 네. 몇 대나 팔렸나요? 누적 자동차 대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14억 대. 말입니까? 자동차 팔린 게? 자동차 14억 대인데 맞습니다. 앞으로 2030년에 그 중에 3, 4억 네. 대에만 전기차 깔리면 사실 발전소 기능을 하겠죠. 그걸 이제 테슬라 이 친구는 그리드로 예. 연결하겠다. 예. 참 대단한 구상이죠. 예. 저는 그 얘기를 살짝 보고 와 이게 테슬라가 도대체 어디까지? 끝이 예. 사실 저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보통 플랫폼은 그 산업의 어떤 특정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많은 게 이제 개입되잖아요. 처음에는 기획, 디자인, 네. 그리고 소재 개발, 그리고 공정 라인 설치, 그리고 홍보, 마케팅, 판매 네. 이게 하나의 라인으로 기존 설계된 게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예. 근데 이제 하나씩 이게 단절된다. 이걸 저는 산업의 분절화라고 얘기하는데 이 분절화 속에서 저는 플랫폼이 등장한다. 예. 잘라지면서 판매 플랫폼, 유통 예. 플랫폼이죠. 예. 잘라지면서 반도체는 그 파운드리 플랫폼, 예. TSMC처럼 예. 또 그 전에 설계에서는 뭐 엔비디아 예. 이런 그 설계 플랫폼, 그렇네요. IP 플랫폼. 그래서 그 앞으로 세상은 이런 그 라인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를 우리 얘기할 때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 빨리 예. 잘라라는 얘기를 예. 하잖아요. 예. 이제 기술적 진보가 너무 빨라지니까
이런 라인 속에서 하나의 직선 속에서 만들어진 밸류체인이 서서히 뽀개지는 과정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이제 그 속에서 각 영역마다 예. 플랫폼이 등장하고 예. 사실 삼성 그 바이오로직스도 네. ODM 플랫폼 예, 회사가 그렇죠. 플랫폼이에요. ODM 죠. 수많은 애들이 OEM. 개발해줘. 그럼 내가 만들어주면 할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속에서 테슬라는 분절화와 정반대 모든 산업을 합쳐버리는 플랫폼이 예. 정말 이상. 제가 생각하는 분절화 속에서의 플랫폼을 다시 완전 스킵해버리는 예. 통합적 통합 플랫폼? 해버- 그런 플랫폼에서 예. 야 저런 친구들 어떻게 저런 천재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네요. 예. 아마존이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발전을 했네요. 그렇죠. 예. 그냥 뭐 이렇게 중고 서적 팔다가 지금은 아마존 셀즈 에브리띵. 맞아요. 아마존이 뭐 안 파는 게 없고 제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도 이번에 그 코로나 때요. 밥은 제대로 먹고 사냐 하면서 뭘 한국 우리 햇반 있잖아요. 햇반을 좀 보내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앞에 동네 슈퍼 가서 햇반 사서 그거 박스에 담아가지고 국제 특송 뭐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아마존 들어가니까 햇반부터 안 파는 게 없어요. 그 라면 뭐 신라면 뭐 김치. 다. 예, 김치도 아니, 다 팔고 거기다가 이제 뭐 클라우드까지 뭐 지금 다 하고 그 있으니까 집에까지 배달해 주잖아요. 예. 그런 대단해요. 집에까지 배달해주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아마존의 시총이 뭐 2천조 이렇게 간 것처럼 테슬라가 앞으로 이제 그런 그림.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그 코로나 위기 근데 터지고 이번에 회사 만드는데도 테슬라 아니에요? 테슬입니다. 테슬라. 야, 이제 영어를 못하니까 다 헷갈려 버려요. 예, 좀 비슷하죠. 비슷해요. 예. 테슬라. 예. 맞아요. 그래서 그때 테슬라라는 기업을 코로나 위기에 과거 2008년에서 9년 넘어왔을 때 그때 이제 금융 위기 터지고 신종플루 터졌을 때 애플의 주가가 제일 강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보면서 그때는 애플이 이제 회장님 말씀하셨던 새로운 기술로 소비자의 그 소비 성향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뭔가라고 봤더니 이제 자동차에서 그것도 전 세계 소비 시장에 제일 큰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집 다음으로 제일 큰 최고죠. 게 맞아요. 맞습니다. 자동차니까 회장님이 뭐 방송에서 말씀하실 때 이게 3,500조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이 어마어마한 시장을 패러다임을 바꿔버리는 맞습니다. 게 네. 테슬라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재작년 5월달에 방송을 하면서 테슬라는 1조 달러 가는 기업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맞춰버렸네. 왜냐하면 기준을 정해놓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중간에 이 변동성이 그러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1조 달러 가는 그림, 왜냐면 네. 애플하고 네, 비슷하게 네, 봤었거든요. 그런 그림이었었는데 여기서 잠깐 저는 뭐 좀 이제 드시고 예. 네, 잠깐요. 잠깐 우리 좀 먹고 합시다. 뭐 좀 잠시 음식 좀 먹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막걸리 한잔 줘요. 막걸리 없어요? 그렇죠.